다른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예. 하셨던데 이진숙 후보가 처음부터 이런 이념을 이런 물 좀 드시고 이런 이념을 가진 정반대였어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진숙 A가 있었고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진숙 B인데 본질이 둘일 수는 없거든요. 어떤 하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A가 가짜든지 B가 가짜든지 이런 건데 제가 9년간을 겹쳐서 같은 MBC에서 한솥밥을 먹은 거죠. 저는 78년에 MBC 기자가 됐고 이진숙 기자는 87년에 MBC에 들어왔는데 이진숙 기자가 들어온 해에 87년 12월 9일 MBC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45명의 기자들이 기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MBC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여한 45명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선배 기자였어요. 예. 제가 10년 차 기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기치는 공정방송이었습니다. 권력의 간섭을 좀 배제하고 권력으로부터 좀 거리를 좀 띄어서 공정방송을 구현해보자라는 거였고 그날 저는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노조 만든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1200명의 노조원이 만들어졌어요. 45명이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MBC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헌신했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진숙이란 말이에요. 이진숙 A. 이진숙 A죠. 1992년에 그때 이제 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 단체 교섭을 무시하고 그리고 노조가 갖고 있었던 보도국장, 편성국장 추천 권한을 뺏으려고 하고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했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가장 결기 있게 투쟁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최문순 사장, 예. 나중에 노조위원장이 되고 언노련위원장이 되고 사장이 되죠. 예. 2005년 한 10몇 년 뒤에. 그리고 정형일 후배 기자 그리고 이진숙 기자 이렇게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그 이진숙 A와 지금 이진숙 B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자기 분열 상황 아닌가 싶어요.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죠. A와 B.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뭐가 가짜라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B가 A가 진짜라면 B가 가짜인 거고 이 B가 원래 진짜라면 A는 가장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죠. 어떤 게 진짜 본질인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A를 부정하든 B를 부정하든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92년의 노조 투쟁 그것이 본인을 그 기자들의 그 선망 중에 워싱턴 특파원이 그렇죠. 1번입니다. 저도 미국 특파원이지만 워싱턴 특파원이 아니라 LA 특파원을 갔다 왔어요. 예. 하는데 그때 사장이 최문순 전 노조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같이 단식 투쟁했던 그때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진숙 기자의 그 열렬한 노조 투쟁력에 대해서. 네. 그래서 발탁해서 워싱턴 특파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80도 변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오면 부장 보직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보직을 못 받고 국제부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낙하산으로 김재철 예. 씨를 사장으로 네, 보낸단 네. 말이에요. 그 사장이 이제 발탁을 합니다. 부장 보직도 못 받고 있던 이진숙 기자를 국장으로 발탁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본부장으로 또 승진시킵니다. 그때 뭔가 충성을 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나를 발탁해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 이제 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누구나 다 출세 욕심, 권력에 대한, 권력욕, 예. 명예욕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기 본질, 자기 원칙은 있고
그다음에 절제, 금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팽개쳐 버린 것 같아요. 그걸 팽개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5.18 관련 발언이라든지 예.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발언들도 이번 국청문회에서 예, 이슈가 예. 많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것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자리인데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되겠는가? 당신이 극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5.18이 폭도의 선동으로 일어난 거다라는 거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단 말이죠. 그렇죠. 좋아요를 눌렀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다른 의원의 황정아 예. 의원이었는데 손가락 이건 뭐 손가락 운동을 운동은, 조심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소 사과를 받아냈습니다만 그 얼마나 경박한 약간 조롱하듯이. 그렇죠 조롱이죠. 예. 그리고 5.18에 대한 인식은 이미 김영삼 정부 때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과 함께 국가기념일로도 제정이 되고 온 국민의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 학살 그 희생 위에서 그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란 말이죠. 예.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극소수 있어요. 극우 유튜버 몇 사람이 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그 태도로 봐서 예. 어떻게 하필 골라도 그런 극우 성향의 인사를 고르느냐라는 이게 것이고 과거 이진숙 A 때라면 전혀 생각할 있을 수 수조차 없는 얘기죠. 없는 예를 들면 일이잖아요. 이제 이라크 취재를 했을 때 이준숙 기자가 이름을 알린 것도 뭐냐면 강대국 편향으로 일방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인식하에서 그러니까 서방의 언론들에게서만 예. 주어지는 보도에 의지해서는 예. 안 된다. 예. 이라크 그러면서 현지에 가야 한다. 그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의 이라크 국민들의 그런 고통의 연민을 표시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기자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라크 국민들의 연민을 가졌던 사람이 광주 학살 시민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다? 폭도 선동? 이거는 정신분열 상태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좌파는 선동에 강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다가 MBC가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거든요. 그 발상법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상식 파괴지요. 그거는 99.9%의 우리 국민의 정서와 공통 감각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몇 명만이 주장하는 이런 거에 이제 괴를 같이 경도돼서 하고 예. 세월호 리본 관련해서도 노란 리본으로 뒤덮은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초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 극우의 징표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다 해당돼요. 근데 이 극우적인 사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에 상식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합리성이 전혀 없어요. 예. 합리적 어떤 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간애가 그게 없잖아요. 인간애, 그렇죠. 예. 휴머니티 네.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청문회에서 아주 여실하게 드러났다. 예, 저는 그 세월호 드러났다. 유가족 분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 네. 자리에서 이제 사과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원의 질의에 끝까지 사과문을 낭독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또한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끝까지 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과문 네. 챗 GPT가 만들어낸 사과문이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과문조차도 본인은 그냥 사과를 했다라고 저도 가름하면서 당황스러운 게 내가 알던 기자 이진숙 평기자 이진숙 맞나 아무리 이게 출세 요게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근데 위험한 것은 이런 출세주의와 극우적 사고가 만나면 이게 파시스트입니다. 예. 이게 파시스트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분열과 혐오와 증오를 넘어서 어쨌든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분열적이고 가장 혐오와 증오를 확산하는 그런 인물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떡 갖다가 지명한 인사권자의 의중, 흉중이 참 그냥 궁극적으로 이진숙 후보자의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유추해 본다면요. 권력 의지죠, 권력 의지. 방통위원장이 권력 의지예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사명 받은 건 있죠. MBC 사장 갈아치우는 거예요. MBC 사장 지금 노영 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모순이죠. 자기가 노조 파괴에 맞서서 싸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이 지금 MBC가 노조에 끌려가고 간섭을 받다, 있다. 끌려가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같이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사장이 돼갖고 자기를 발탁했잖아요. 예. 가장 혜택을 받았잖아요. 노조 운동을 해서 가장 혜택을 받은 인사가 2012년 파업 때는 이제 김재철의 방패막이 나팔수가 돼서 어떻게든 노조를 파괴하고 와해하기 위해서 선봉대로 역할을 하고 이제는 이제 방통위원장이 돼서 MBC 사장을 갈아치우는 그런 이제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괴벨스를 아느냐? 응?